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1월 3일 금요일 오후에 오늘 방송을 주제를 무엇으로 한번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그 삼송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핫하잖아요. 근데 삼송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남삼송, 뭐 북삼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도 2017년도에는 남삼송, 북삼송 왜냐하면 삼성지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남삼성, 북삼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원흥지구 이렇게 평형별 세대수 정리를 2017년도 4월 달에 했는데 제가 최근에 남삼송에 있는 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라든지 아이파크 2차라든지 여러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북삼송에 있는 신원동 아파트들은 가격이 지금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같은 삼성 택지지구 내에 있는데 아파트의 갭 차이가 뭐 1억도 아니고 뭐 2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은 신원동 아파트 위주로 뭐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원동 아파트들이 앞으로 2020년도 빠르면 신분당선 네타 발표하고 난 이후 조금 늦게 된다고 하면 2020년이 아닌 2021년 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남삼동 아파트는 패스하고요. 오늘은 뭐 신원동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1단지부터 우린필류 힐스테이트 호반 베리디움 동일시티 1차 동일시티 2차 현대아이파크 1차 8단지까지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 처음 입주했던 게 현대아이파크 1차 8단지였습니다. 세대수는 610세대였고요. 38평하고 44평으로 두 평수가 지금 이제 두 가지 평수가 이제 이루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대형 평수다 보니까 34평이랑 30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파트 가격도 지금 현재 5억 초반,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억 후반에도 지금 매매가 됐던데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입주했던 호반 베리듐 9단지 여기도 34평이 있긴 하지만 18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대형 40평대 가 지금 53세대, 120세대 있다 보니까 거의 중대형 평수가 절반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 10월에 우린필류랑 힐스테이트 6단지가 입주를 했는데 5단지랑 6단지가 뭐 좋아요. 개인적으로 다 좋고 6단지 같은 경우는 30평이나 34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린필류 같은 경우는 또 동일하게 38평, 39평하고 이제 45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중대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입주가 없었고요. 2015년도 9월에는 우남 퍼스트빌 1단지가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27평, 30평, 34평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랑 펜트하우스까지 있는 유일하게 삼성 전체적으로 테라스 하우스랑 펜트하우스가 있는 세대는 우남 퍼스트빌 1단지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도 9월에 아이파크 2차 아이파크 2차랑 입주 시기가 같습니다. 9월. 근데 여기는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었고요. 여기는 30평, 34평 두 평형대로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동일하게 입주를 했지만 아이파크 2차랑 우남 퍼스필은 가격 차이가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2억 정도 지금 2억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갭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분양가로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분양가로는 제 기억으로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천에서 8천 정도 지금 차이가 났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34평에 지금 3억 4천 5천인가 된 것 같고 여기는 34평에 4억 초반 4억 뭐 1, 2천이 또 확장비랑 이렇게 이자를 따졌을 때 여기는 이제 우남 같은 경우는 무이자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자 후불제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는 거의 한 8천에서 한 1억 정도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17년, 그 다음에는 입주가 없었고 2017년도에 동일 스위트 1차 7단지가 입주를 했습니다. 968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이어서 2018년도 마지막 동일 스위트 2차가 2018년 3월에 입주를 해서 이제 신원동에 있는 아파트 1단지부터 뭐 10단지까지 여기에 2, 3, 4단지는 LH 임대아파트여서 지금 배제시켰는데 제가 이제 이걸 분석표를 갖다가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에 있는 아파트들 뭐 입주 뭐 연도라든지 그리고 세대수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보면 지금 남삼송이라든지 북삼송이라든지 원흥지구를 보면 남삼송은 지금 뭐 아파트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아파트로만 했을 때도 5,000세대가 넘고요. 원흥지구도 5,400세대가 넘습니다. 근데 신원동은 4,260세대밖에 안 됩니다. 5,000세대가 못 넘습니다. 이제 LH까지 합치면 거의 7,000세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원동이 좀 상대적으로 남삼성과의 그런 갭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는 분명히 신혼동이 좋아지리라는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없습니다. 신혼동에 있는 지금 학군 자체가 여기가 신혼초등학교고요, 신혼중학교. 근데 신혼고등학교 2021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혼동도 지금 입주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입주를 하기 그 입주가 다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보다는 훨씬 유동인구도 더 많고 세대수도 지금 다 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향후에 이제 훨씬 더 좋은 미래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살펴보면 오금동에 있는 타운하우스 일단 자이더 빌리지가 2021년 1월에 지금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피아노가 지금 분양은 하지 않았지만 입주 날짜는 2021년 가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테라비아타라든지 기타 여기에 있는 단독 빌라들, 단독 다가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신원동은 분명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표에서 설명드렸듯이 세대수가 4,26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오금동 타운하우스까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원흥지구라든지 그리고 뭐 남삼송에 비교했을 때보다도 훨씬 세대수도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들은 이유가 뭐냐면 수돌고기가 개통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2단지라든지 3단지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7단지에서도 걸어 다니신 분이 있는데 뭐 제가 뭐 직접 걸어봐서 알지만 걸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삼성역 8번 출구를 나와서 삼성로 205번 길을 따라 가지고 걸어가시면 지금 이 통일로가 나옵니다. 이 통일로를 따라서 이제 걸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딱 정상이에요. 오르막입니다. 그런데 또 이 통일로자 여기에 지금 생태터널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또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제 걸음으로 이 스타벅스에 있는 지금 불가마까지 8번 출구에서 제 걸음으로 11분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신원동에 있는 모든 단지들 앞에 마을버스를 타고 삼성역에 뭐 8번 출구까지 뭐 온다거나 아니면 6번 출구, 뭐 5번 출구로 온다고 했을 때 걸리는 소요 시간이 7분에서 정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분 이내면 도달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분당선이 이 삼성역으로 들어오면 제가 지난번에도 뭐 삼성역의 신분당선 역사가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게 6번, 8번 출구를 끼면서 통일로를 끼면서 지금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신분당선의 역사가 지금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출구가 반드시 이제 통일로 쪽이라도 출구가 신분당선 출구가 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 신원동에서 접근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원흥동에서 접근하는 방법 원흥동에서 물론 지하철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신원동에서 버스를 타고 접근하든지 아니면 정말 걸어서도 접근해도 10분에서 15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삼성에 있는 뭐 22단지라든지 21단지, 그리고 뭐 20단지라든지 17단지, 15단지 이런 데서도 물론 삼성역까지 걸어 다니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시는 분보다는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남삼성과 즉 뭐 제가 이제 북삼성이라고 이제 표현하기 좀 죄송한데 일단 신원동과의 갭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거고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도래울에 원흥지구에는 도래울고등학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삼성지구에는 삼성 동산고등학교만 현재 있었기 때문에 이 동산고등학교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원동에 있는 뭐 학부형이라든지 뭐 여기에 이제 학교를 보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동산고등학교 아니면 도래울고등학교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축 같은 경우가 이제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축에서도 이제 신원동 쪽으로 고등학교를 2021년부터 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축에서도 고등학교를 보내려면 신원동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제가 지난번 방송국 때 이디야커피 앞쪽으로 해가지고 신호 체계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서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됐긴 했지만 이마트 24 이 스타벅스 이 사거리로 해가지고 중앙 횡단보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브랜드라든지 투썸플레이스 있는 이쪽 상가의 접근성 자체가 현재는 이쪽 6단지 앞에 있는 상가만 접근하기 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횡단보도가 스타벅스 앞쪽에 신원 불가마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마트 24 이 앞쪽에 지금 양평해장국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호체계가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상가 접근성도 지금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오금동에서 지금 이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원동 상권으로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갖춰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오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화도 받고 상담도 해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신혼동에 계시는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살기는 너무 편하고 좋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신혼동을 갖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동을 떠나서 이제 지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원흥 도래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삼송이라든지 서울로 또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신혼동에 지금 실제 전세를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신혼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집을 가지고 소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마음고생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빠르면 내년, 아니 빠르면 올 뭐 한 여름 정도, 늦으면 내년 봄 정도 되면 분명히 지금 27평 아파트 뭐 동일 1차라든지 동일 2차, 우남 뭐 1단지 이렇게 세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일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올 3월이 되면 2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또 전세를 갖다 새로 또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집을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신혼동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감사 스마일 말에 감사 스마일 이야기에 조금 더 기울여 주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좀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아 정말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어찌됐든 간에 저에게 문 주시면 최대한 좋은 가격에 일단 매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신혼동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건을 많이 매도하시고 또 저에게 또 자문도 많이 구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신혼동에 있는 아파트 매도해가지고 서울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신혼동에 아파트를 매도해서 남삼송에 있는 뭐 계룡이라든지 스타클래스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 기본적으로 매도한 금액으로는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근데 다들 옮겨가시긴 희망하시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 또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원동에 이슈가 됐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신원동 중앙 차로가 지금 통일로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버스 중앙 차선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양시랑 적극적으로 민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진척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원동이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려면 이 버스 중앙 차선을 조속하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민센터도 지금 없어요. 지금 신원동에. 주민센터도 제가 생각했을 땐 신원도서관 옆에 부지에 신원도서관 옆에 부지도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런 행정센터, 뭐 민원센터, 주민센터가 좀 하나 정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금초등학교 앞쪽으로 삼성 119 안전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오금동은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신원동도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각 단지별로의 그런 내 단지가 더 좋고 뭐 너의 단지는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같이 신원 마을 공동체에 있는 1단지부터 10단지의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없는 고등학교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내년에 이제 개교를 할 예정이고 정말 최신식의 시설로 해서 갖춰지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신원동으로 이사를 오시는 수요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호재 그 신분당선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도래울 마을이라든지 원흥동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뭐 창릉동에 있는 마을보다 접근성은 삼성역의 접근성은 신원동이 훨씬 더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2020년 1월 3일 날 방송 드리는 내용이 신원동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원동의 삶의 그런 질이라든지 신원동의 그런 뭐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릉천이라든지 자연환경 또 오금천에 이런 도보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외부에서의 그런 평가는 상당히 야박합니다. 그런데 뭐 삼성을 놓고 봤을 때도 역세권이라고 하는 데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몇 개 단지 빼고 없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도 지금 현재 지금 뭐 원흥역에만 주상복합이 두 곳 입주해 있고 또 이제 동원월드급 비스타가 이제 4월에 지금 입주할 예정이고 그다음 현대 해리엇이 지금 입주 남아 있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그리고 신원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제 또 어떤 것을 또 말씀드리냐면 그 교외선이라는 것도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대곡 소사선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곡으로만 만약에 이제 2021년, 2022년에 이제 지하철이 연결되고 대곡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의정부에서 대곡으로 하는 교외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신원동에서 지금 이쪽에 지금 교외선 연결되어 있는 벽제 여기가 지금 벽제역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벽제역으로도 뭐 마을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이번 또 총선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또 신원동의 주민들의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또 많이 하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만 여러 가지만 지켜진다고 하면 분명히 신원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도 바깥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호재들을 알고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또 감사했던 거는 제 방송에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듣고, 제 방송 일부러 제가 이제 그런 연락처를 남기지는 않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 방송을 퀄리티가 높지 않은데 계속 방송을 듣고 또 이렇게 또 참고하신다고는 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원동에 계시는, 신원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신원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늦어도 올봄 오기 전에 매수를 하시는 걸 갖다 추천드리고요. 또 신원동에서 조금 더 내가 뭐 전세를 줬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렇게 자금 사정이 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1년 정도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는 타임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 방송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